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시, 세종 다 정답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시, 또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이곳으로 국회나 대통령실을 옮기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6371님이 제 이름이 철종인데요. 동생은 세종입니다. 훌륭하신 왕족 집안이네. 왕족 집안. 대전에 살고 있는 동생이 고향에 올 때 남세종, 서세종을 지나면서 오면서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온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연. 그리고 7713님이 경주 벚꽃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행복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침마다 성공예감 들으면서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떤 좀 서비스업에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올 때가 좋죠. 너무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손님이 많이 와서 힘든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7713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준서님, 오늘도 등교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께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를 권유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라고 아까 1부 때 보내주셨는데 지금 내리지 않았을까요? 10시가 넘어서. 이준서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480님은 청취율 성공예감, 이렇게 또 세종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8838님, 세종이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이라면 성공예감은 경제방송의 으뜸입니다. 라고.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커피 쿠폰을 매일 20분께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2부에도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 2% 이상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0.74% 오른 2345까지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1.33%로 약간은 내준 659.9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까 개장 초에 거의 한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8% 오른 54,200원, 하이닉스는 2.9% 오른 169,600원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약보합 상태이고요. 유상증자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금융주도 오늘은 한 2, 3%대 낙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강세이고요. 알테오젠이 4.4%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 계약을 맺어서 어제 상한가 갔던 ABL 바이오가 오늘은 13%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 1,471원 오가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환율의 변동성도 크고요. 그 원인을 거슬러 가보면 역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빼놓을 수가 없죠. 과연 미국 내에서는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실감을 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재할 거래 정말 많죠. 관세 이야기하면. 정신이 없네요. 범위도 넓고 거의 전 그렇죠. 세계에 네. 걸쳐 있고. 매일매일 또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업데이트를 엄청 자주 해야 되더라고요. 새벽에는 당연하고 아침에도 당연하고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죠. SNS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받는 타격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부과 내용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5일부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가 발효가 됐고요. 네. 또 9일부터는 각 국가마다 다른 관세율로 60여 개국에 지금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일부터는 보편 관세가 매겨진 거고 9일부터는 각 나라별 상호 관세가 매겨지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또 세계 공장 중국에는 이미 기존에 20%의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상호 관세 34%를 더한 54%, 또 다른 공장인 베트남에서는 46%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국은 바로 맞불 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또 지지 않고 간밤에 이걸 철회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50% 추가 관세를 또 매기겠다 해서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54% 받고 50% 더. 네. 그래서 이런 핵폭탄급 지금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틀 만에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 가까운 이제 그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2,600조 가량 사라졌습니다. 이틀 만에. 근데 어젯밤에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어제까지 포함해서 사흘간 20% 급락을 했고요. 관세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메타는 어제 간밤에는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을 좀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 거의 일경원에 가까운 게 뉴욕 증시에서 이틀 만에 날아갔다. 네. 이게 체감을 하자면 대한민국 증시 다 합쳐놓은 거의 4배가 날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틀 만에.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빅테크들은 사실 요새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AI에도 관세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이 소프트웨어, 그 언어 모델을 만드는 이제 개발사들은 이 연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또 널뛸 그렇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변압기 대부분도 해외에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꼴이니, 게다가 또 트럼프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I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에는 빅테크들도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와 금융계 인사들은 직접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사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제 CEO들이 네. 많았잖아요. 근데 작년 대선 때는 공개적으로 좀 지갑을 열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했는데, 그때 취임식에도 빅테크 CEO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갔었고요. 예, 그 결과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분들 많이 억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내고 취임식 가서 박수도 네. 쳐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 그렇죠. 일단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뭔가 좀 금리를 좀 내려줘야 어떻게 그렇죠. 해서든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트럼프도 그렇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항상 좀 부딪히는 그렇죠. 그런 사이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린 후에 연준을 향해서 지금이 바로 금리 인하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아직 정책 변환을 얘기하긴 이르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지금 일축한 상태고요.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는 선을 이제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제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월가에서 6조 달러 이상 시총이 증발을 했는데도 네. 이제 평안하게 보기에는 그 플로리다도 날아가서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고요. 본인의 이제 SNS에는 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 지금은 부자가 되기 좋은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관세는 경제 혁명이다. 우리는 승리할 거니 굳세게 버텨라. 이렇게 또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1경원에 달하는 돈이 날아가고 주가가 막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본인 골프하는 영상을 초연하게 올리고 있고 이 멘탈이 참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박성춘님이 관세가 무슨 도박도 아니고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 도박판에서 이렇게 베팅을 한다고 해도 참 무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세장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맞아요. 걱정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뉴욕 증시 사실 조정이 올 들어서는 쭉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올 들어서 조정은 기술주 중심이었어요. 워낙 AI 거품이다 많이 올랐던 이런 것. 많이 올랐던. 근데 이제 이 관세 발표 이후의 급락장은 빅테크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기 순환주나 방어주까지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에 이어졌던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이제 종언을 고했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또 궁금한 거.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이런 관세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팎으로 지금 역풍을 맞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셀럽들 이제 유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SNS에 버핏이 내 경제 정책을 칭찬했다고 주장하는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이 버핏은 이건 다 조작된 영상이며 거짓이라고 부인을 한 성명을 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성명서를 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글만 그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는 이제 본인의 그 서브스택이라고 뉴스레터 올리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게시물을 올려서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행정부가 이를 순전히 이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제 관세 이 계산식에 대해서도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크루그먼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관세 계산식은 이제 챗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은 몇 초 안에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정말 이제 단순한 근거도 찾기가 힘든.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50몇 %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뭐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무역 대표부 문서는 마치 책 한 번 읽어보지 않은 학생이 시험장에서 헛소리를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게 다들 이제 그 밈 보셨겠지만 그 관세부가 대상 지역 중에 그 호주의 7개 외부 영토 중 하나인 그 펭귄만 사는 지역 있잖아요. 네. 이제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포함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펭귄만 사는데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펭귄에게도 관세를 부과했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향력만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지적이 일어나고 있고. 허드 맥도널드 제도라는 것도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전 세계인들한테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펭귄밖에 안 사는 예. 섬인데.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투머치다. 너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네. 그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제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54%가 반대를 했고요. 지지한다는 응답이 42%였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그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까지가 그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반대하는 이제 아하. 여론이 더 높아졌겠죠. 직전까지는 54% 찬성, 42% 반대. 네. 아니다. 42%가 찬성, 54%가 반대였는데 네. 반대 여론이 나중에 또 얼마나 높아진지 좀 봐야겠네요. 그쵸.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4분의 3이 관세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그 트럼프의 남자라고 불리죠.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 관세에 있어서만큼은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지 사흘 만에 또는 유럽의 한 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인 형태는 미국과 유럽이 모두 무관세 체제로 전환해서 사실상 양 지역 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예 또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도 그럴 게 사실 테슬라가 관세 좀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부품들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머스크랑 그 트럼프도 조기에 결별할 거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사실은 미국 대선 전으로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맞아요. 있고 또 신저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보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그 풍선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트럼프 얼굴 이렇게. 아, 트럼프 얼굴을 이제 형상화한 풍선 큰 거.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미국 전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이 연방 정부의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이제 기본 관세 10%가 부과된 첫날, 이제 뭐 뉴욕에서 보스턴, 뭐 이런 동부에서부터 남부 텍사스, 서부 LA까지 약 1,200곳에서 5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관세 정책이랑 또 연방 공무원 감축, 예산 삭감 이런 것도 요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hands off,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제 손 떼라 이런 문구를 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트럼프발 관세가 계속될 경우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소비 대국인 미국에서 소비 둔화 또 고용 시장에 타격이 나타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가 상승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침체될 확률도 최대 60%까지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471님, 트럼프의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보내주셨고요. 좀 언론이 과대 포장해 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재야로 돌아갔을 때는 무시 많이 당했죠. 막 수사도 받고 그렇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강하다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미국 시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또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지금 틱톡의 미국 법인 매각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은 이른바 그 틱톡 금지법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까지 그 바이트댄스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이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 절반 이상을 미국 기업들이 보유하는 합의안에 근접한 상황이었대요. 합의안에는 이제 바이트댄스 지분 20%, 그러니까 지분을 20% 미만으로 지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의 지분을 20%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렇죠. 미국 기업이 한 80% 갖게 하라. 네, 그래서 이게 타결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 트럼프가 직접 협상안을 추인하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 세레모니 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상호 관세 부과 발표로 이 모든 게 다 이제 무산,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협상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나선 거고요. 또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마감일을 75일 더 연장하겠다고 지금 유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관세는 유예 안 하지만 틱톡에 대해서는 협상 시한을 더 유예해 보자. 일단 이 관세 여파로 이게 산업에게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네,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인데요. 먼저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는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900명을 임시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로 매겨진 이 자동차 관세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조립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해고가 전혀 불필요한 선택이고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그 대가를 왜 우리 노동자들이 져야 하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규어 랜드로버 역시 4월 이달 한 달 동안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는 영국에서 약 3만 8천 명 을 원래 고용을 하고 있고 3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43만 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이 중 미국 시장 비율이 약 4분의 1, 25%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용도 이제 불확실해진 셈이죠. 그래서 이 관세 타격을 좀 크게 받게 되는 그 독일의 폭스바겐은 수입 수수료를 붙이는 방법으로 판매가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 닛산도 미국 내에 감산 계획을 지금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한다 한들 다른 나라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면 수입하면 조립조차 할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세 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이 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또 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얻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현지 생산을 늘리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제너럴 모터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포트웨인 공장에서 그 픽업 트럭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의 임시 직원을 고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얼마나 생산량을 늘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미국인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프로모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드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80%를 자국에서 생산 중이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제너럴 모터스나 스텔란티스는 이제 이게 절반 미만인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 많은 회사들은 다른 이제 그 기업들이 뭔가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팍 판매를 늘리자. 시장 점유율을 높여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재고가 또 기업들 뭐 다른 기업들보다 많으니까 할인 판매에 나설 수 있는 여력도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그 인력을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한번 합쳐볼까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이냐, 아니면 고용 감소 타격이 클 것이냐, 네. 어느 쪽일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쟁력이 월등히 좋아진다면야 미국 내부의 고용 창출 효과가 당연히 더 크겠지만 사실 인건비부터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 제품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립을 미국에서 한다 한들 부품을 수입해오면 거기에 또 관세가 붙는 거고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더 잘 안 사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렇죠. 생산이 안 되면은 판매가 줄고 또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올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서는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고용 감소 타격이 당연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박현주 님이 제조업을 미국이 다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인건비가 비싼 미국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그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경기가 침체돼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흘러가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기업들이 이제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면 생산비도 원체 올라가고 인건비를 비롯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미국에서 만든다고 해서 뭐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막 울상인 거죠. 아시잖아요. 손기술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이민 정책과도 이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품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블루 컬러 종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 중에 또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민 정책도 굉장히 이제 하드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 잃으면 바로 또 미국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요새 일할 사람을 못 구한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미국에서? 맺은 미국에서 하청 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계약했던 이들 대부분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 또 관세까지 부과되면 원자재 값이 또 뛰고 인건비가 또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이제 경기가 되게 뜨거운 상황인데 불법 이민자들은 다 내쫓고 있고 일자리는 더 많이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한정된 사람들을 더 구해와야 하니 인건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작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영향이 있는지 사실은 미국 시가총액 1위 애플을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이 사실 아이폰 같은 이제 주요 그 하드웨어 대부분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큰 이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미국에 수입되면 기존에 이제 중국에 적용해온 20% 관세에 엊그제 34% 추가 상호 관세까지 부과를 해서 이 제품의 관세는 54%가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799에 출시된 아이폰 16 기본형 가격은
최대 1,142달러로 오를 수 있대요. 네. 그리고 프로 맥스는 2,300달러까지 우리 돈 300만 원, 핸드폰 하나에는 300만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폭넓은 관세를 부과를 했지만 네. 사실 애플만은 그때도 좀 유예를 받았었잖아요. 지난 1기 집권 때. 네, 1기 때.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해 이제 애플이 지난번처럼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이대로 이제 가게 되면 제품 가격을 최소 30%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당장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폰 그 성장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 가격까지 올리면 더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팀 쿡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아이폰 가격도 5% 10% 올리는 게 아니라 수십 퍼센트 그렇죠. 올려야 되는 거. 그럼 또 사람들은 또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애플은 그래도 그동안에 그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해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집약돼 있던 생산지를 이제 인도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로 분산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관세 확대 조치로 이 국가들도 고율 관세 대상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대응할 여지가 좀 줄었고 또 아이폰과 에어팟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는 이제 상호 관세 27%, 그러니까 일부 에어팟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생산하는 베트남에는 46%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난해 11월 달 공시에서 전체 공급망 지출의 98%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관세가 이들 대부분을 겨냥을 하고 있어서 애플의 생산 비용이랑 이제 판매 전략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네.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 외에도 일부 제품 라인을 축소하거나 생산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예정된 신형 아이폰 출시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애플이 지금 주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흘간 거의 20%가 하락을 했는데 좀 계속 위험을 잘 봐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시가총액이 얼마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수백조 원이 그렇죠. 날아가는 보니까 거죠. 원으로 따지면. 하루, 그러니까 관세 부과한 그 다음 날 하루에만 시총이 400조 이상. 지난주 증발을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 하루에만. 3일, 그렇죠. 네. 9% 빠진 날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원 빠진 건데 네. 삼성전자 하나가 시총.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네. 350조 들락말락한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 국무회의 10시부터 열렸는데 조금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날 어디 고등학교 모의고사 있는 날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것도 수년이 되겠죠. 임시 공휴일이니까요.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애플 이야기 돌아가서 어찌됐든 간에 관세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최종 조립까지도 고민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비용이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는데 중국에서 대당 30달러인 이제 조립 비용이 미국으로 오면은 10배 가량 치솟는데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부터 저장 장치까지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부품 하나하나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의 복잡한 이 공급망을 고려하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 다른 부품사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애플이 트럼프 1기 때처럼 어느 정도는 좀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봄직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그렇죠. 미국인들의 필수품이잖아요. 네. 작년 4분기 기준으로도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65%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아이폰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아이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다 표인데 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팀 쿡 CEO는 1기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미국 내 아이폰 가격
소비자 가격 인상을 이제 관세가 불러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만 유리한 꼴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아이폰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이제 이 팀쿡 CEO가 또 협상의 대가로도 워낙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네. 말어라고 여러 번 가서 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 직전에도 그 말어라고 리조트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했다고는 합니다만 돌아오는 거는 글쎄요 별로 우호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었고 네. 만약에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게 되면 조립 비용이 10배로 치솟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직원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서민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그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서민들. 미국에서 지낼 때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이나 뭐 애들 뭐 학교 뭐 파자마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행사에 맞는 의상 같은 거를 그 전날 뭐 주문을 해야 되면은 바로 아마존 틀어갖고 이제 주문을 하면 뭐 3,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싼 이제 그 한 번 행사하고 말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거의, 예. 근데 이런 게 바로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바로 체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도 관세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 응답이 1월 달에는 68%에서 이제 이번 조사에서 75%까지 올랐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섰습니다. 이 관세가 저소득층에 더 큰 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세금이 갖고 있는 역누진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관세는 똑같이 부과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그걸 체감하는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일대에서 그 2일날 자료를 하나 내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를 반영한 미국의 소득 하위 10에서 2% 이제 그 계층의 올해 가처분 소득이 1,723달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에 비례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비율이 이제 이 계층은 4%인데 이게 최고소득층 보다 무려 2.5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게.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유층보다 지출의 상당 부분이 상품 구매 또 이제 식재료 또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는 저소득 가구가 이제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거죠. 지갑이 얇은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하면 미국에서 요즘에 달걀 값을 빼놓을 수 없더라고요. 진짜 계란 진짜 이게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코로나 때 버금가는 그 정도의 그 물량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는 거예요? 달걀이 미국에서? 그냥 한 알에 1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알에 한 1,400원, 1,500원? 1,400원, 1,500원.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란 얼마에 샀어? 이게 물어보는 게 약간 인사말이래요. 그래서 그 트레이더조라고 미국 그 유명한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기농이 아닌 보통 이제 달걀 12개 들이에 11.99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000원이 넘고요. 이것도 줄 서서 사야 되고 인당 한 팩. 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10개, 12개 들어있는 게. 예, 연초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또 홀푸즈라는 유기농 마트에서는 12개짜리 그 한 팩을 셋으로 나눠서 4알씩 팔기도 했대요. 그래서 달걀 한 알에 1달러. 근데 이게 뭐 미국이 조류독감 영향으로 달걀 공급이 감소를 하면서 뭐 그나마 뭐 이런 브라질이나 우리 한국 또 트리키에 이런 데서 달걀 수입을 늘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달걀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최근 이제 몇 주간은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관세가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가들은 수입산 달걀에도 이 관세 영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달걀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기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미국 농무부 장관은 수입산 달걀에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다. 또 영향받는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보통 이 달걀이 되게 취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워낙에 약하니까. 깨질 쉬우니까. 네. 그래서 배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돼서 가공시설로 운송이 된 다음에 수작업으로 하역을 한대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제 수입으로 이제 들여오는 달걀 가격도 이제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참. 그 달걀 말고 그러면 또 관세 부과 때문에 서민들이 또 피해 볼 수 있는 품목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게 화장지죠, 화장지. 요건 코로나 때도 네, 그랬는데. 코로나 때도 정말 텅텅 비었었잖아요. 근데 또 화장지는 더 심한 게 이 화장지 대부분이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또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되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 화장지를 어마어마하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당 3팩 제한 이런 게 또 붙어 있더라고요. 미국은 집도 크고 이제 창고도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쟁여놓자라는 팬트리에 거예요. 다 이제 쟁여놓은 거예요. 비싸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14%거든요. 이제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가. 근데 이게 올해 27%까지 인상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미국이 지금 이미 상당수 그 제지 공장의 생산 공정이 다 캐나다산 펄프에 맞춰져 있어서 이거를 수입을 캐나다산 외의 국가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뭐 부품부터 뭐 완제품까지 물가가 차례대로 올라서 금리 인하는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물론 미국 경제서부터 이게 견뎌내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밀어붙일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그렇죠. 또 서민들이 힘들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또 커질 수 네. 있으니까요. 또 여행자 입장에서도 어려워지는 점이 있다고요. 이제 미국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요? 미국 여행은 물가 상승이 지금 본격화됐던 2022년부터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외식 한 번만 해도 뭐 팁도 요새는 20%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팁 포함해서 200불은 그냥 우습게 나오고, 지난해 자료긴 하지만 대도시 외곽에 단독주택에 사는 4인 가구 생활비가 한 달에 $10,000를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 전기 수도세, 자동차 보험료, 아이들 뭐 그런 데이케어 유치원비까지 모든 게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생활 물가도 올랐을 뿐더러 이제 여행 가는 여행자들도 각종 보험료부터 외식 물가, 그다음에 놀이공원 입장료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미국 여행은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죠. 네. 예, 예. 그 아까 노동자, 이민자들이 계속 이제 추방당하는 이야기도 네. 했는데 영주권자마저도 어떤 뭐 권리를 이제 박탈당하는 맞아요. 일이 생긴다고요. 예, 저 어제도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영주권자들이 지금 네. 떨고 있대요. 보통 영주권은 그 투표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예. 사실상 시민권이랑 동일한 권리를 그렇죠. 누리거든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그렇죠. 건데. 이 때문에 영주권을 뜻하는 그린카드는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영주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한 보안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난민 이제 이런 분들의 영주권 신청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이제 발급 절차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영주권 독일 출신의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이 유죄 판결 이 났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재입국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원래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는데 이제는 미국 밖을 당분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경고들을 계속 받고 있어서 아니 이거는 이제 네. 미국 살던 사람이 해외에 갔다 왔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살던 집으로 못 갈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바로 추방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또 이제 황당해지는 일이 네.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취업 비자 발급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렇죠. 발급은 당연히 더 어렵고 이미 발급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쫓겨나고. 좌불안석입니다. 예. 최근에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대에 재직 중인 그 외국 교수가 있었는데 예. 이분이 레바논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추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심지어 신장 이식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그 H-1B 그 브라운대가 스폰하는 전문직 비자 소지자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6년을 살았고요. 근데 이 교수가 레바논에서 뭐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인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지지한다. 이런 이유로 그냥 바로 추방이 됐대요. 그래서 그게 다 어디 기록에 있나 보네요. 아니 그 교수 본인이 직접 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도 이게 그냥 전혀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러운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체 학생이나 교직원들 또 외국 학생 뭐 이런 분들 다 대상으로 당분간 H-1B 비자 학생 비자 갖고 있어도 외국 방문하지 마. 미국 밖을 나가지 말아라. 이런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일론 머스크, 뭐 트럼프의 거의 이제 짝꿍이어서 이야기가 네. 빠지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지금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 머스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대량 공무원 해고가 지금 그 그렇죠. 워싱턴을 비롯한 이분 거의 지금 해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통계를 보면 뭐 트럼프 취임 이후 해고로 감축된 공무원이 4만 9천 명 정도, 자발적 퇴직의 공무원도 동의한 공무원도 7만 5천 명. 특히 이제 미국 국제개발처나 뭐 연방정부 산하 언론사인 VOA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전체 직원의 99%가 감원이 됐고요. 교육부 46%, 보건복지부 16%, 에너지부 13%로 이제 정말 엄청나게 지금 칼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연방 정부가 이제 해고 공무원 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도 최소 17만 명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감원을 예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제발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현주 님이 이러다가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1930년 29년이었던가 스무트 권리 관세법이라는 네. 게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벌였었고 그 이후에 그게 세계 대공황의 단초가 됐다 이런 네. 지적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구루들, 뭐 투자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다들 이제 파멸한다. 그렇죠. 트럼프 제발 좀 그만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미국 현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해외에서만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트럼프의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그러게요. 가져보고요. 송일아 기자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와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도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아침 기준 진화율은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베트남이었는데요. 1793님, 미국은 왜 베트남에 많은 관세를 부과한 건가요? 하셨습니다. 46% 상호관세 네. 매긴다고 하죠. 일단은 베트남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뭐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에 이어서 네. 한 3, 4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눈에 가신 거죠. 그리고 세계의 제조 공장이 중국,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으로 많이들 가고 있고 네. 저거를 이제 가져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그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우회해서 선적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또 사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우회 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겠다. 이렇게 네.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게 해석일 뿐이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8118님, 베트남에 우리나라 의류 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다던데 걱정입니다. 얼마나 진출해 있나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한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 또 세아상역 같은 의류 뭐 신발 OEM 기업들이 네. 베트남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의 생산량이 전체 매출의 한 60% 차지한다고 하고요. 영원무역도 베트남에 4개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 지난주 후반에 이 상호관세 발표된 그 바로 다음 날 네. 영원무역의 주가가 거의 하루 만에 15%
폭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베트남 섬유 의류 협회에 따르면요. 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섬유 의류 분야에만 195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나라별로 따졌을 때 한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섬유 의류 산업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박현주님, 고3인 딸이 5월 13일에 생일인데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하면 투표할 수 있나요? 그리고 6월 3일이 전국 모의고사던데 네.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선거일에 생일이 지나니까 18세 이상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 부분은 6월 3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학교에서 공지가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은 됐고 네. 당연히 6월 3일에 그러면 임시 공휴일이고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그쵸. 이날 모의고사를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아까 어디 일부 속보에서는 6월 4일로 미뤄진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아서 네.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박수경님, 기존 가입자도 청년 도약계좌 기여금 혜택이 확대되는 게 적용이 될까요? 라는 문의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주는 기여금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청년이 최대 월 7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네. 거기에 매칭해서 정부가 일부의 기여금을 매월 네. 넣어준다라는 건데요. 요게 소득대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은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월 70만 원 납부를 하면 정부 기여금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9,000원 네. 정도. 요게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납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의 기여금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입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네.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 1,000원 정도의 기여금. 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더 많아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벌써 성공예감 2대5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5622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저에게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라고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원님은 마지막 엔딩 멘트까지 힘나게 하는 성공예감입니다. 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응원을 받고 또 저희는 여러분을 또 응원해 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